오늘은 명리학의 기초이자 세상의 근본 원리, 바로 음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양은 고대 중국 철학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두 가지 근본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이 두 힘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며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원리로 작용합니다. 음과 양은 단순히 흙과 백처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변화하며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세상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음은 어둠, 차분함, 내향성, 수용, 정지 등을 상징하는 원리입니다. 마치 고요한 밤처럼 음의 기운은 모든 것을 품고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가집니다. 밤이 되면 활동을 멈추고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듯 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힘입니다. 또한 여성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을 띠며 내면으로 향하는 기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음의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밤에 태양이 지면 세상은 어둠에 잠기고 모든 생명체는 휴식에 들어갑니다. 낮에 활기찬 에너지가 잦아들고 고요함 속에서 내일의 활동을 위한 회복의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추운 겨울은 모든 생명 활동이 멈추는 시기입니다. 자연은 겉으로는 정지한 듯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다음 봄을 위한 생명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과 반대로 양은 밝음, 움직임, 외향성, 창조, 활동 등을 상징하는 원리입니다. 빛나는 낮처럼 양의 기운은 밖으로 뻗어나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가집니다.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동의 시간입니다. 또한 남성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을 띠며 외면으로 표출되는 기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낮에 태양이 떠오르면 세상은 밝아지고 모든 생명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소통하며 에너지를 발산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뜨거운 여름은 모든 생명체가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고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무성한 잎과 꽃을 피우며 생명력이 절정에 달합니다. 음과 양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낮이 있어야 밤의 의미가 있고 밤이 있어야 다시 낮의 활동이 가능하듯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음양의 조화는 균형을 이루고 이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약해지면 자연의 질서나 신체의 건강에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음양의 순환은 자연의 끊임없는 변화를 설명합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다시 낮이 오듯이 여름의 왕성한 기운은 겨울에 수축된 기운으로 변하고 다시 봄이 되면 음의 기운 속에서 새로운 양의 기운이 싹을 틔웁니다. 들숨이 있어야 날숨이 가능하고 날숨이 있어야 다시 들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음양은 정지된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서로를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음양의 원리는 동양 사상에서 자연의 현상뿐만 아니라 한의학, 풍수지리, 무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상반된 두 기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순환함으로써 세상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음과 양은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하나의 완전한 원안에서 서로를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 관계에 있습니다. 음과 양은 서로 대립하지만 이는 곧 보완으로 이어집니다. 한쪽의 기운이 지나치면 반대쪽의 기운이 나타나 균형을 맞추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은 올라가면서 균형점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자연의 순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낮이 길어지는 여름에는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지만 그만큼 밤의 기운도 깊어져 시원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만약 낮의 양기가 끝없이 지속된다면 모든 생명체는 메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강한 햇볕이 있어야 나무가 쑥쑥 자라지만 촉촉한 물이 없으면 이내 메말라 버리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음의 부드러움과 양의 강함이 함께해야 비로소 생명이 온전히 자랄 수 있습니다. 음과 양은 멈춰있는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며 서로에게서 비롯됩니다. 모든 양의 기운 안에는 음의 씨앗이 있고 모든 음의 기운 안에는 양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여름은 가장 덥지만 그 안에서 가을의 시작을 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한겨울은 가장 춥지만
그 안에서 봄의 싹을 틔울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끊임없는 순환이자 자연의 질서입니다.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행위가 반복되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음양의 상호작용은 생명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양의 원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볼까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제안하고 실행하는 활동적인 동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제안된 아이디어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세부 사항을 다듬는 신중한 동료가 없다면 프로젝트는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양의 에너지가 추진력을 제공하고 음의 에너지가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처럼 음양의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열심히 일했다면 밤에는 충분히 쉬고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다음 날을 위한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과 휴식, 활동과 정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도 건강하고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양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음양은 빛과 어둠, 낮과 밤처럼 서로 대립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보완하며 조화를 이룹니다. 이 원리는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음양은 단순히 성별이나 성격을 나누는 개념을 넘어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기질과 행동 방식을 드러내는 지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고 행동력이 강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시도합니다. 이들은 양의 기운이 두드러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조용히 사색하고 깊이 생각하며 신중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들은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음의 기운이, 외향적인 사람은 양의 기운이 많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옳거나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밤이 없으면 낮의 의미가 없듯이 한 사람의 삶에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조화롭게 존재할 때 비로소 건강한 에너지가 흐를 수 있습니다.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양의 기운이 넘치는 사람도 때로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면 쉽게 지치거나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색적이고 내향적인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도 때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행동하는 양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깊은 생각만으로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목표는 한쪽으로 치우친 기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고 서로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양의 기운이 강하다면 명상이나 독서처럼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음의 기운이 강하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운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마치 자연이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을 순환하며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도 내면의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음적인 사람이라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양적인 사람인가요? 혹시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가지 에너지의 비밀, 오행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